안녕하세요. 울산 아이누리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동영상은 이제 장 건강과 관련되어서입니다. 장이 약한 체질이거나 장이 건강하지 않다면 그로 인해서 잦은 장염, 그러니까 이제 복통 설사를 자주 하거나 아니면 이미 이제 가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드렸었다면 그보다 더 심한 병인 염증성 장질환,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그런 병으로 진행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주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이렇게 사진으로 캡처한 책 내용이 이제 의사가 쓴 의사의 반란이라는 책 내용 중 일부입니다. 오늘 마침 얘기할 내용에 지금 그 책 내용이 있어서 한번 볼 건데요. 실제로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의 경우도 첫 시작은 과민성 대장염이나 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아 불편할 때마다 소염 진통제나 항생제를 드신 분들입니다. 네, 그거 이제 그 위에 빨간 박스에 친 내용으로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복통이나 설사, 그러니까 이제 뭐 장염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복통 설사로 인해서 병원 진료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계속 이제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를 복용을 했더니 결국은 이제 궤양성 대장염으로 이제 뭐 진행이 됐다, 그런 뜻인데요. 네. 제가 진료본 궤양성 대장염 그런 병든 염증성 장질환 환자도 앞에서 얘기 드린 경우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 개인적 진료 경험에서도. 네. 과민성 대장이라고 진단을 받지 않았어도 뭐 복통, 설사, 장염으로 자주 고생하면서도 그럼에도 이제 여러 이유, 뭐 감기라든지 축농증 비염, 아니면 뭐 누런 콧물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누런 가래가 난다든지 이와 같은 여러 이유로 항생제나 진통소염제, 이제 아이론주를 해열제로 복용하는데요. 네, 이 약들을 계속 조금 이제 복용을 하다가 결국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 뉴스 제목이 있는데요. 네, SBS에서 201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9년 전에 어렸을 때 항생제 사용이 그런 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저 제목으로 뉴스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미국 워싱턴대 의대 소아감염내과 전문의 이렇게 박사 연구팀이 약 500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 750명을 포함해서 17세 이하 아이들 100만 명의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어려서 항생제 사용이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발생 위험을 키운다는 사실을 이렇게 밝혀서 이렇게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소개한 우리나라 뉴스인데요. 여러분들도 포털 사이트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뉴스 제목만 검색하시면 이 내용을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뉴스에 소개된 논문입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 이제 공식 저널인 소아과학에 이제 논문이 게재가 됐었는데요. 2012년도에 거기서도 이제 결론이 오늘 얘기하는 내용이었었죠. 그러니까 소화기 항생제 사용은 염증성 장질환 발병과 관련이 있다가 저 논문의 결론이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논문은 그로부터 한 5년 뒤인 2017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세계 최고 의료기관 중 하나인 미국 메이오 클리닉과 태국 병원이 이렇게 공동 연구를 해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마찬가지 저 논문의 주제도 결론도 똑같았습니다. 이제 항생제를 사용하면 그런 병, 궤양성 대장염 등 염증성 장질환의 발병 위험을 키운다는 게 저 논문의 결론이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뉴스는 아마 이제 작년에 발표된 뉴스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과 스웨덴에 있는 연구소에서 이렇게 공동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 저 연구의 주제도 항생제는 이렇게 염증성 장질환 발병 위험을 키운다는 거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뉴스에 보면 이제 연구팀이 환자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염증성 장질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뉴스인데요. 마찬가지 이 뉴스도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제목만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뉴스는 이제 KBS에서 2019년,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발표한 뉴스인데요. 이제 그 뉴스의 주 내용이 이제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최근 8년 새에 65%나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었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 환자의 51%,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한창 공부하고 일할 나이인 젊은 20대, 30대가
꽤 많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앞에서 본 논문들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어쨌든 이렇게 항생제를 오남용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염증성 장질환 발병 위험이 커진다는 거였는데요. 그럼 그 아래에 있는 통계, 그러니까 이제 그 영유아 항생제 처방 건수가 보다시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르웨이에 비해서는 거의 8배 가까이, 그리고 미국, 독일에 비해서도 3배 가까이,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도 항생제를 많이 쓴다고 하는 뭐 이탈리아, 스페인에 비해서도 2배 가까이, 우리나라 어린 아이들이 항생제 이렇게 처방 건수가 정말 많은데요. 이 부분과 그리고 저 뉴스는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뉴스도 똑같이 포털 사이트에서 제목만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고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질적으로 장이 약하거나 그리고 장이 건강하지 않다면 그로 인해서 이제 복통, 설사 같은 이제 잦은 장염으로 고생을 한다든지 또는 이미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었다면 항생제는 오남용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타깝게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행을 하며 정말 참 치료는 힘들고요. 그리고 그 고통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환자들을 진료보면서 치료할 때도 보면 그 환자들이 되게 많이, 당연히 치료할 때도 그렇고 자에게 치료받으러 오기 전에 어떻게 어떤 치료들을 받고 얼마나 고생했다는 것들을 이렇게 듣게 되면 정말 그 뭐 고통, 불편함을 말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모든 치료에 있어서 최선은 예방입니다. 그럼 오늘 얘기 드린 이제 염증성 장질환에 있어서도 예방을 할 수 있다면 항생제 오남용을 줄여주시는 게 어쨌든 예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주 어린 아기 때부터 정말 돌도 안 된 아이들에게 항생제 오남용이 많이 심한 편인데요. 그럼 언제 항생제 오남용이냐고 하면 이 부분도 이미 저 유튜브에서 몇몇 번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감기, 독감, 기관지염, 대부분의 인두염과 부비동염, 이제 일반인들은 충농증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많은 중염, 그러니까 원인 자체가 바이러스인 감염 질환에 항생제를 복용하는 게 결국 이제 항생제 오남용에 해당이 됩니다. 이전까지 항생제를 자주 복용했었다면 앞으로는 한의원 진료를 통해서 항생제 오남용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했었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